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주에 찾아뵙는 경제사부. 네, 오늘 요즘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올랐다 내렸다 정신없는 이런 가운데 그래도 결말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9월달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것저것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9월달 이제 지금 이제는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빨리 이제 한 달 지나고 그 다음 달은 뭐 새로운 게 좀 나왔으면 새로운 게 나오기는 무슨 이런 시장이죠. 장중에 또 무슨 금투세 뭐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와르르 무너졌다가 그 다음날 또 언제 그랬는지 하하하고 올라오는 이런 조울증 걸린 장세, 이런 쪽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저희 딱 한 분기 남았습니다. 10, 11, 12 요 3개월 동안 저희 계좌를 한번 뿌악 끌어올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을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있겠죠. 솔루션은 분명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최근에 글로벌 증시하고 한번 잠깐 또 동향들 체크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은 정고점 때 앞두고 계속 밀리면 돌아오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솔직히 다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에서 뭐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S&P 500 그 고점에서 쫙 잘 버티고 있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월봉입니다. 한국 증시가 저렇게 갔었으면 우리는 다 포르쉐 타고 출근하고 강남에 집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 가죠. 저희가 다 이런 토대와 환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아무튼 셉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못 가요. 지금 일단 먼저 시장이 금리 인상기에 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강할 것이냐? 강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즘 나오는 경제지표 생각보다 되게 별로입니다. 특히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 벌써 나왔었죠.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고 거기다가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오늘에는 나왔던 이제 별 보지도 않던 주택지표도 보고 그래요. 주택지표, 신규주택 판매 지난달보다 조금씩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반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와 또 그와 따라서 나오는 모기지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윤자를 일으키는 재모기지율은 20%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동안에 돈 번 것도 없는데 무슨 모기지 다시 일으켜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좀 많이 지표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빡 돌아간다 라는 쪽들이 나스닥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지금 나오는 동향, 특히 경제지표 쪽에서도 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쪽이 조금 그러냐면 고용 관련된 쪽, 이쪽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진한 쪽, 소비자 신뢰지수에서도 보여주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전에 나온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고용은 조금 좀 불안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고용지표 쪽에 10월 달에 첫 주에 또 금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때 가면은 고용지표 불안한 걸 가지고 요거를 시장이 진짜 경기가 위축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이렇게 되면은 11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하는 걸 환호할지, 요거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근데 고용은 일단 지금 위축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즘에 또 하나 시장에서 관심이 증폭되는 부분들, 상해종합증시. 솔직히 상해종합증시를 저희가 역전할 뻔했어요. 2689 여기까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만 하면 따라잡겠네. 같이 빠져요. 더티하게.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중국은 경기부양책 쏟아냅니다. 쏟아내는데 가장 핵심은 지준율 인하, 그리고 또 정부 채권 발행에서 또 대거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상해종합증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여기까지 오는 상황 쪽에서 부동산 가지고 그렇게 처지면서 모든 게 다 꼬여가면서, 게다가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뭐가 안 풀리고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됐는데, 시장에서의 해석들,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글로벌 IB들은 중국에 대해서 성공 확률 보통 그렇게 다 꼬여가지고 안 좋을 때는 우리처럼 버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버냉키, 예전에 연준의장으로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나마 이분의 치적이요. 업적은
안 되겠다 이러고 가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싶으니까 뭘 했죠? 네, 아시는 것처럼 돈을 그냥 어차피 우리가 기축통화 발행 국가 입장입니다. 마구 찍어서 쏟아 부어버렸죠.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금리 팍 내려버리고 유동성을 그렇게 쏟아부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살아난 게 약간 그나마 빠르게 1, 2년 안에 빠르게 살아날 수 있었던 쪽은 그런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중국도 솔직히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 쪽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그런 변화를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 글로벌 또 약간 머니 네버 슬립을 외치는 이런 자금들이 그래 하면서 또 물어뜯으려고 들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래도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은 쏟아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경기 부양이 통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표들이 살아나는 게 보여야 되겠죠. 지금 계속 산업 생산 빠지고 소매 판매 빠지고 이런 모든 지표들 쪽에서 고정자산 투자도 축 처져 있고 이런 게 선순환에서 딱 터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2차 랠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 아직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저걸로 사람의 마음을 돌릴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회종합증시는 이 정도죠. 한 2800선 중반대까지는 또 내려왔다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게 되면은 요때 중국이 좀 추일 때 저희가 힘내서 2850 가서 중국을 역전하자. 네, 역전 할매 맥주가 생각나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고민은 좀 있는 상황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하는 부분 쪽에서 원래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러 위안화의 모습들인데 달러 위안화 보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흐름들이 보통 경기 부양을 하고 또 이제 금리를 강하게 풀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국가의 환율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되죠. 그래서 약세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반대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갑니다. 오 하고 지금 상당히 빠르게 강세로 가고 있죠. 이제 7위안이 깨질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저희는 뭐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시장의 자금들의 분위기는 이번에는 좀 다른데? 라고 중국이 좀 성공할 것처럼 좀 보여주는 게 지금의 환율 동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쪽이고 또 하나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달러죠. 네, 달러 인덱스 지금 한때 100이 이탈됐다가 깨자마자 바로 호로록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국가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일단 해당 환율들은 이제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오지만 지금 분위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 100대 중반 때는 잘 안 깨려고 하는 바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직 달러가 본격적인 약세는 안 간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만큼의 GDP 성장률이 지금 강하게 들어온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2% 이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국가가 지금 어딨나요? 한국도 못 찾아가요. 지금 미국을 그 정도로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일단 달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우리를 대체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나와봐. GDP 성적표 갖고 한번 주셔봐.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는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의 약세는 제한됩니다. 그런 관점들. 그래도 지금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에서 11월 달에 B컷 이런 얘기들 또 추가로 나오고 있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 풉니다. 유동성 풀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경기 부양합니다. 돈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도 확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볼까요? 유럽도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경기가 지금 못 버티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먼저 시작하고 빨리 일단 유동성을 공급해야겠다라는 쪽들이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나왔던 HSBC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유럽 20이 아마 이거 지금 작정할 거야. 유럽 경기가 그런데 너희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내년 4월까지 매번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4월이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이 또 연결되는 거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125, 150은 또 내릴 걸로 봅니다. 이제 언제 금리 올렸다가 다시 금리를 또 내리는 과정 쪽으로 오면서 경기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 세계는 다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물가 잡느라고 금리 쫙 올렸다가 물가 오정도 좀 됐다 이제 뭐 한 2.5%대 정도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 보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돈을 풉니다. 요런 때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커지면서 물가를 또 자극하는지 이건 또 보셔야겠죠.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건 하나의 숙제인데
그거 전에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은 뭘 생각할까요? 선진국들이 G2가 이렇게 G2 유럽까지 들어간다 플러스 1 이런 국가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봤을 때 과연 위험자산 그리고 또 주식시장 그리고 또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다가올 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딱 한마디 돈을 풉니다.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유동성에 따른 시장의 변화들은 계속 지금부터는 체크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또 하나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죠. 이제 금리가 그러면은 일단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 기준은 지금 현재는 3.6대까지 가다가 또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 만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리만 보게 되면서 이제 계속 하향돼서 이제 어차피 금리 계속 내릴 텐데 근데 잘 보시게 되면 10년물짜리예요. 10년물짜리는 좀 앞으로의 흐름들을 넉넉하게 반영할 거 아닙니까? 단기물들은 바로바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10년물 쪽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 약세로 간다 이러면은 생각보다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은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을 것이고 라는 쪽에 대한 함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년물은 하향 기조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한 방향으로 쫙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또 걱정합니다. 그러면 다들 채권만 사고 있고 채권만 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실질 금리가. 그런 상황에서 가격 올라가고 거기다가 금리 떨어지고 이게 별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지금은 그냥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약세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트렌드는 하향이지만 금리도 경기 쪽을 반영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급하게 하락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살짝 또 다시 저항대 부분 한 3.8대 들어오고 한 3.95, 3.9대 정도쯤까지는 다시 열려있는 모습들로 나오는 거죠. 그것도 금리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또 난리를 피우고 있는 쪽들이 하나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 금 얘기는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얘기 드립니다. 금 좀 관심 가지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KLX 금거래소나 아닌데 그것까지 좀 보기 싫다. 그러면 그냥 미국 시장 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금과 관련된 쪽 하나 볼까요? 예, 지금 GLD 요거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이 GLD라고 여기 나오네요. 예, 이거 미국의 금 관련된 ETF 이것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오죠. 이런 것들로 그냥 대응하셔도 돼요. 월봉상으로도 거의 반영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금의 강세. 근데 금의 강세를 또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금이 왜 올라가느냐? 지금 물론 금리 인하기 때 유동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달러 약세에 대한 반대 포지션 쪽으로 들어간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금의 강세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 가는 거 이제 나 인정 못해. 안 되겠다. 우리 중앙은행은 금을 매입하겠다. 이런 쪽으로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금 매입이 더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한 배경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챙겨야 됩니다.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한때 이제 금 같은 경우도 길게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이런 때 자리들 2008년도 때부터 그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도 얼마큼 한 650대에서 거의 2000대까지 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아마 한번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들이 쭉 받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슈팅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흔들렸을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또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자산 쪽에서 배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 꼭 포함시키는 게 맞고 그를 따라가는 게 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은도 그를 따라가는데 변동폭이 좀 있어요. 은 같은 경우는 약간 산업자재 전도성이 좀 높다 보니까 뭐 전기차나 이런 또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과 좀 연결이 돼 있어서 금의 성격과 구리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관심은 있겠죠. 하지만 금만큼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또 최근에 여기서부터 지금 또 한 4달러대 초반까지 오다 보니까 중국 경기 힘들대 구리는 구려 안돼 이러면서 구리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4달러대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일단 원자재 가격은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풀린 유동성이 원자재를 자극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반영하죠. 특히 전선 쪽이나 아니면 전력기도 약간 경기 민감적인 성격이 높죠. 이쪽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가격들이 형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경기 민감 성격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유동성과 달러 약세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믿음들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직전 고점 보게 되면 4.7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반영되는 거. 보통 그래서 시장에서 뭐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작은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그와 함께 그래도 꾸준하게 어떤 전력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쪽을 본다. 그냥 전력기기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도 전력기기 산업들은 약간 좀 주춤하다가도 또 움직이고 하는 게 이런 변화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유가도요. 유가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한때 요 72달러대까지 쭉 들어오다가 요때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 뭐 어디 동네 깡패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막 이쪽으로 쑤시고 저쪽으로 쑤시고 그러면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물론 이제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본래 유대교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나가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혼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한번 또 레바논 또 헤즈볼라 쪽과 지금 거의 전면전이 붙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키우는 모습들인데 그러면 유가는 요 72달러 때 여기가 저항이죠. 지금 이쪽에서 지금까지 요 박스권 하단부 쪽에 나왔던 부분들 여기까지 보면 한 72달러 때를 탁 튀어서 전면전을 했는데 으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반등했다가 또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면전을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강대국들, 주변의 맹주들이 시큰둥해요. 일단 니네들끼리 좀 알아서 해. 빨리 근데 전쟁 끝내. 이런 분위기로 나옵니다. 특히 옆에 있던 이란 같은 경우도 계속 경고성 메시지만 보내요. 근데 벌써 지난 선거를 통해서 약간 좀 또 대통령이 바뀌었죠. 바뀐 다음에 조금 강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레바논 쪽은 좀 속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강경무도 아니고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 다 빨리 좀 끝내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짜증내고 있고 휴전을 막 강조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버려 빨리 진행시키고 이래버리고 빨리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선거 좀 하게 좀 둬라 라고 해서 아마 이게 그거를 앞두고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뭘 해결하고 좀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는 거죠. 결론은 일단 유가는 원자재 가격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모습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많이 그냥 경감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달러가 약세 행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유가의 플레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은 했지만 또 지금 중국의 수요 회복을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들. 이것도 또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아까 구리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런 또 상황 쪽에서 약간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유동성 때문에 강한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마스터피스 비트코인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일단 반감기가 끝난 지 벌써 이제 9월달이다 보니까 거의 3, 4월달 어제는 반감기 얘기 끝나고 살짝 올라온 게 여기 다였습니다. 그랬는데 박스권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주춤주춤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때 잘 보시게 되면 그래도 무슨 고래가 파네 미국이나 독일 쪽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정리하네 이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막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잘 지킨 게 54,000달러, 55,000달러 때는 잘 지키고 일단 박스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올 시점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앞에 것 약간 65,000달러를 안착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번 시세를 쫙 뿜어낼 그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고점 대 앞두고 그냥 후착 달릴지 아니면 전고점 대 앞에서 다시 한번 약간 주춤하게 나왔다가 또 무슨 어떤 고래가 이번엔 흑고래가 와서 지난번에는 흰고래였는데 이번엔 흑고래가 와서 또 물량 고래도 많대요. 근데 그런 쪽에서 물량 판다 그러면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오히려 유동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한쪽에서 비트코인은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쪽에서는 꼭 움직이고 반영을 받는다. 라는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비트코인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탄력이 좀 없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탄력 살아나서 쫙 하고 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추세상으로 보셨을 때도 고점에서 이렇게 아이고 제가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예, 마음이 고준 사람인데 곱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정도쯤 그러면은 약간 뭐 지난번 나왔던 28,000원 대 중반대를 딱 하고 전환시킨다. 그러면 또 새로운 영역이 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제도로 많이 들어오기를 노력하는 두 이제 미국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I'm president of crypto 이렇지 않습니까? 크립토 성에서 온 대통령이다. 이거 아니고요. 가상화폐의 대통령이다. 크립토 성에서 왔으면 슈퍼맨인가요? 그래서 총알도 막 피해가나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쪽에서 트럼프, 해리스 모두 다 이쪽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들은 글로벌적으로 큰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위상들이 많이 바뀌었다. 라는 쪽에서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런 쪽들도 관심이 늘어나겠다. 라는 것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일단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증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조금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고 일본마저도 이제 돌아서면서 이때 나왔던 갭 그리고 또 지난번도 고점 그러니까 39,000대 넘어갔을 모습이고 솔직히 대만이 이게 표본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정상이고 그러면 아시아 시장 쪽에서 중요한 국가 뭐 대만 지금 보게 되면 앞에 고점대를 먼저 뚫은 국가 대만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니케이 이제 막 늦었지만은 엔달러 트레이드 가지고 좀 정신없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로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슥 정고점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래는 지금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2720선 이 정도쯤 와서 그 다음에 자 다른 나라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볼까 그랬는데 그보다 한참 미친 여기서 움직인다는 거 자체가 창피하고 무슨 정치가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속 타는 거죠.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코스피의 분봉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어제 나왔던 야당에서 이제 토론회 끝나고 나서 보통 보면 토론회 끝나고 이제 분위기 봤다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이제 유예냐 시행이냐 뭐 폐지냐 이런 쪽에서 유예 또는 시행을 한 달 뒤로 또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물론 어제 외국인들이 계속 주가는 반등했지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불안한 국면들 쪽에서 에이 모르겠다 누가 확 던진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큰 손 이만한 사람들이 아우 짜증나 던지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푹 됐었죠. 하지만 이거는 오버슈팅한 겁니다. 언더슈팅한 겁니다. 밑으로 좀 언더슈팅한 거고 외국 지금 글로벌 시장하고 흐름을 보게 되면 혼자 이렇게 왜곡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조가상으로 베팅 밀고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몸을 걸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함께 딱 이렇게 느껴갈 수 있는 변동성을 살아야 돼요. K 증시를 하려면은 딱 하나 변동성 이거를 꼭 마음에 안고 변동성이 어디로 터지느냐 이러다가 또 갑자기 한국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쫙 하고 밀고 올라가서 갑자기 뭐 또 순식간에 2750, 2800까지 쫙 간다. 이거는 빠르게 올라가면 또 팔아야 되고 급하게 하락했는데 해외 증시에 변화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나온다. 사야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꼭 몸에 안고 움직이는 게 가장 저희 장착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글로벌 대비해서 소외된 초라함을 겪을 만한 저희 나름대로의 자존심, 자존심은 많이 스크래치 됐습니다. 금투세 하나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거기다가 또 현금, 시장이 변동폭이 막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큰 변화가 나왔을 땐 바로 액션 취할 수 있는 현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트레이딩 스킬. 발음이 왜 이래요 제가. 트레이딩 스킬. 매매할 언제 어떤 환경이든 이런 정도쯤에선 눌림목인데 사보고 그러다가 사고 바이앤 홀드. 그래서 이거 주식은 좋은 가격에 사서 쭉 가져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기업 가치를 수렴한다. 그거는 그 내용들을 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어디서 썼습니까? 자기네 미국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싸게 사서 잘 버티면 또 수익 나고 또 사서 수익 나면 또 그러면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월급 받아서 그냥 쓸 거 쓰고 나머지는 뚝 잘라서 주식에 계속 저축을 한다. 주식만큼 수익을 나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 사람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연금도 주식으로 돌아가고 거기다 나도 직접 매달 현금으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 사고 그러다가 5년 10년 가게 되면 나는 부자. 와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흐름.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미국 시장의 동향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 노노노 그렇게 했다가는 월급 뚝 잘라서 열심히 저축해서 한 5년 10년을 갔는데 뚝 잘랐던 월급에서 또 반이 뚝 잘라서 자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 가족들하고 신나게 쓸 걸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5년 10년 저축했는데요. 무슨 수익률이 무슨 그나마 올라온 게 무슨 20-30%대면은 진짜 20-30%면 다행이에요. 그 중에 종목들은 마이너스 한 50%도 납니다. 잘못 매매하게 되면 이런 쪽이 바이 앤 홀드, 그래서 주가를 늘어가자. 한국 시장은 노, 절대 안 되고요. 한국 시장은 바이 앤 팔자리, 사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에서 팔지 요거 고려해야 되고, 팔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돌아가지 라고 해서 섹터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1배, 2배, 3배, 4배, 거의 4배의 약간 정신적인 고통들이 더 많이 따르는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따르면서 열심히 간신히 수익 냈다고 하면 그거마저도 세금으로 빼간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시장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세금 좋습니다. 저 세금 누구보다 많이 내요. 아마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세금 제일 많이 납니다. 그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부터 또 보니까 9월 달에 또 세금 내라고 이만큼 와 있어요. 그리고 또 거래세까지 잔잔바리는 세금 거래세 많이 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좌를 끌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도 세금 내는 거 저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태어난 한국, 내가 태어난 국가 쪽에서 그만큼 나를 키워줬다 생각하게 되면 낼 수 있습니다. 단, 저 금투세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어요. 단, 좀 뭔가 한국 시장에 맞게 좀 다져놓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시행 안 되는 황무지에다가 무조건 그냥 거래세 통행세 걷겠다고 이렇게 딱 내밀고 있으면은 그게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취지나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악법입니다. 그런 거를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쪽들도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먼저 상법법 개정부터 벌써 해야 될 시간들은 충분히 주어졌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금투세부터 걷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시고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제대로 단계별로 밟아서 한국 시장이, 주식시장의 토양들이 아주 탄탄하게, 아주 양분이 많은 토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웃으면서 매매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많이 벌었네, 세금 낼게, 얼마예요? 이러면서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금투세 얘기만 하게 되면 폭주하는 저를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세금 낼게요. 내긴 내겠는데 이렇게 못 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또 섹터의 동향들, 요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쪽들을 한번 세심 있게 세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